이번 시간은 아두이노의 기본 기능과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이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이렇게 D 타입이 있고 그 다음에 SMD 타입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D 타입과 SMD 타입의 그 차별성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는지 우리가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D 타입은 아두이노 보드가 이렇게 약간 핀이 있어서 다른 쉽게 우리말하면 여러분 2학년 때 실습하였던 이렇게 브레드보드 있죠. 이렇게 브레드보드가 있으면 이 브레드보드에다가 우리가 D 타입은 연결을 시켜서 브레드보드에다가 장착을 해서 실습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 SMD 타입의 아두이노는 이 브레드보드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할 수가 없어요. 꽂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핀이 좀 길게 나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딥 버전, 딥 타입이라고 하는 거고, 이 핀이 거의 없으면 굉장히 짧으면 그래서 SMD 타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다 스마트폰이니 뭐 TV는 다 그 안에 들어간 IC나 이와 같은 보드는 다 SMD 타입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보드는 처음에 이제 이와 같은 아두이노 우노라는 것이 있고요. 이렇게 보드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아두이노 우노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이렇게 팔자가 누이 모양의 마이너스 플러스 이제 아두이노의 어떤 심볼이라고 기호라고 보면은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이제 아두이노 레어라는 것이 있고요. 이건 USB 인터페이스가 내장되어서 에뮬레이팅이 가능한 보드에 보통 사용을 하는데, 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아두이노 메가하고 앞에서 얘기한 아두이노 우노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큰 특징은 각 보드의 종류마다 큰 특징은 예를 들어서 범용 입출력 핀이 많냐 작냐 그런 정도인 것 같아요. 아두이노 메가는 요게 이제 아두이노 발음 미안합니다. 레오나르도고, 이것은 이제 아두이노의 메가 2560이죠. 그러면 여기 보면 아두이노 이렇게 레오나르도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두이노 레오나르도가 아두이노 메가 2560보다는 요 범용 입출력 핀이 보면 요 메가 2560이 레오나르도보다는 메가 2560이 훨씬 더 많죠. 그죠? 핀 꽂을 수 있는 것이. 그래서 메가 2560은 여기에, 그리고 여기, 그리고 아날로그하고 전원할 수 있는 여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통 아두이노 메가가 가장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물론 가격 차이는 앞에서 얘기한 우노가 가장 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오나르도, 아두이노 메가가 이제 가격이 제일 비싸게 됩니다. 비싸야 보통 이제 정품을 사면은 약 한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되고요. 소위 말하는 중국산 제품을 사면은 한 만원에서 2만원 사이면 메가 2560을 살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외부 포트가, 외부의 장치가 많이 연결을 시키려면 아두이노 메가 2560이 보통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학교에서 이걸 가지고 학습을 한다면 학교는 다 이거를 구입을 해놨어요. 메가 2560을.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두이노 나노라는 것이 있고요. 브레드보드에 끼워서 사용할 수 있는 작은 크기 보드고요. 조그맣고요. 그리고 어떤 특정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와 같은 아드파일럿이라는 메가도 있고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드론에 장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보드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두이노의 형태, 종류에 따라서 이제 보통 살펴봤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 보통 여러분들이 우노하고 아두이노 그리고 메가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두이노 보드의 하드웨어적인 것을 우리가 살펴봤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여러분이 구입을 했다는 가정하에서 이제 아두이노 보드 가지고 아두이노
마이크로 컨트롤러 가지고 이거 어떤 작품을 주변 회로를 만들어서 이것을 실습한다고 보자는 얘기죠. 학습한다고. 그럼 첫 번째 뭐 해야 되냐면 이런 프로그램,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다운받아야 돼요. 다운받아서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아두이노 IDE 다운로드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두이노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아두이노 사이트를 들어가서 아두이노 CC라고 써도 됩니다. 아두이노 사이트 들어가서 여러분 대부분 그 컴퓨터 운영 체제는 윈도우니까 윈도우 인스톨러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이제 다운받아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다운받기 시작하면 자기가 설치하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그 아두이노 보드를 그 USB 포트에다가 컴퓨터의 USB 포트하고 연결을 시키는데 이 드라이브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용자는 윈도우 인스톨러 버전을 선택해서 다운을 받고요. 여러분 컴퓨터에 혹시 나는 리눅스를 사용했다 그러면 리눅스 버전을 다운받아서 여러분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제 아두이노 드라이버가 함께 설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 이제 그 아두이노의 그 사용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 그 보통 이제 이렇게 스케치라는 그것이 그 편집 툴이 스케치인데 그 더블 클릭하면 이런 창이 뜨게 됩니다. 그럼 이 창이 뭐냐면 우리가 스케치라는 그 에디터 창이에요. 즉 아두이노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는 그런 그 에디터를 우리가 스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스케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창에서 이 스케치 에디터 창에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이렇게 쭉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두이노 이렇게 마이크로 컨트롤러 보드하고 그 다음에 USB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PC하고 연결을 시키죠. 이렇게 PC하고 연결시키는 이유는 뭐냐면 이 스케치 프로그램은 어디 있냐면 이제 컴퓨터 컴퓨터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다 하고 그 다음에 그 작성된 프로그램을 이렇게 아두이노 룰로 이렇게 메모리로 저장을 시키면 프로그램을 라이팅 갖다 그 컴퓨터에서 아두이노 그 마이크로 MCU 보드로 이렇게 전송을 시키면 아두이노의 그 요 MCU 보드에 그 MCU 안에 메모리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그 주변 하드웨어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럼 그 요 프로그램을 이렇게 라이팅 하게 된 기본 절차가 몇 개가 있는데 먼저 이렇게 아두이노 보드하고 컴퓨터하고 이렇게 케이블을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연결을 시키고요. 이 보드는 일반적으로 이 보드를 아두이노 보드를 사면 케이블이 딸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설치가 완료되면 USB 케이블을 사용해서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에 연결을 시킨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의 IDE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스케치 프로그램 창이 뜹니다. 이렇게 스케치 프로그램 창이 뜨는데 여기 파일바 메뉴에서 도구를 선택을 해서 이 시리얼 포트를 선택을 하면 여기에 그 아두이노가 연결된 이 포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컴3 되는데 여러분 컴퓨터마다 이 포트가 각각 달라지겠죠. 어떤 학생의 컴퓨터는 컴3, 컴5, 뭐 컴6 뭐 이렇게 여기 포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당되는 포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클릭을 하면 이 아두이노 보드가 컴퓨터의 USB 포트하고 비로소 이렇게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거 여기서 아두이노 보드가 정품인지 아닌지를 보통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아두이노 보드가 이텔리티 정품이면 만약에 아두이노 메가 2560 샀다 하면 여기에 아두이노 메가 2560이라고 딱 뜨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그 중국산을 샀다 하면 뭐 CH430 그렇게 뜨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포트에 그 아두이노에 관련된 그 어떤 메이커명이 뜨게 되면 아두이노 보드하고 그 저기하고 똑같은 그 컴퓨터하고 이렇게 설정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정품을 사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중국산을 사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건 이제 여러분의 그 판단에 의해서 사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해서 이것을 한번 가지고 해서 평생 쓰는 건 아니니까 처음에는 그냥 저가로 사서 사용을 하다가 여러분이 어떤 작품을 이제 큰 작품을 만들 때는 정품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작성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블링크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링크라는 것은 이제 별이 반짝반짝 거린다고 해서 이제 블링크라고 합니다. 깜빡깜빡 거리는 거예요. 그럼 뭐가 깜빡깜빡 거리냐면 여기서는 이제 그 아두이노 보드에 보면 여기 이렇게 LED가 하나 있어요. 확대가 되면 좀 잘 보일 텐데 이걸 LED라고 합시다. 이렇게 깜빡깜빡 LED가 있는데 조그맣게 빨간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가 이제 그 LED를 깜빡깜빡 켜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이렇게 소프트웨어를 ID 프로그램, 스케치 프로그램 가면 여기서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요. 그 파일바 메뉴에서 예제를 해서 이렇게 베이직 그리고 블링크를 딱 누르게 되면 네, 파일에 예제 그 다음에 베이직 그 다음에 블링크를 선택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작성해서 이렇게 에디터 창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이것이 이제 오픈 소스라는 거죠. 누구나 다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이 이제 이 ID 창, 스케치 창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 ID 프로그램을 열고 그 다음에 파일바, 예제, 그 다음에 베이지, 블링크를 선택을 하면 그 스케치 창에 요런 글자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프로그램 작성하는 건데 그래서 이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두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C하고 비슷해요. 하나는 이렇게 셋업이 있고요. 이렇게 셋업이 있고 하나는 이렇게 루프가 이렇게 있게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러니까 셋업은 예를 들어서 핀 설정해주고 뭐 초기화 어떤 값을 핀에 대한 설정해주고 어떤 값을 정의해주고 그런 것이 이제 셋업에서 하고요. 실제 프로그램은 대부분 요 보이는 루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루프 안에서 이루어져요. 이 루프는 어떤 값을 설정해 주지 않으면 무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무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얘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언어와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안합니다. 이 대부분 프로그램이 루프 안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하고요. 그 다음에 셋업에서는 보통 핀이라든가 초기화 설정, 그 다음에 정의 뭐 이와 같은 것을 해주게 돼요. 나머지 뭐냐면 C를 공부한 학생이면 뭐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해석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첫 번째 예를 보면 C1에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했죠? 주성문제라고 했죠.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를 알려주는, 정의하는 그런 문장이 주성문이라고 했습니다. 이 스케치 프로그램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부터 이 표시는 주성문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주성문이라는 거죠. 블링크고 턴온, LED를 켜라는 얘기죠. 1세컨드, 1초 동안에 LED를 켜고 그리고 오프 끄라는 얘기죠. 1초 동안 꺼지라는 얘기죠. 그것을 리피트리 반복하라는 얘기니까 1초 동안 켜졌다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이 어떤 건가를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호는 시언어와 마찬가지로 주성문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 행도 시언어에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죠.
이것도 뭐냐면 주성문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죠? 주성문입니다. 그러니까 컴파일 할 때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성문, 여기서 주성문. 핀 13. 해상 LED 커넥티드. 그죠? most 아두이노 보드에 가지고 핀 13번이 아두이노 보드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죠. LED에.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다음에 여기 3번 여기 보면 int LED 그 다음에 13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세미콜론이에요. 이렇게 세미콜론을 찍었죠. 말 그대로 13번 핀을 LED를 대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정수용 변수를 LED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 선언을 해주는데 인티저니까 정수형이라는 얘기죠. LED는 변수라는 겁니다. 그리고 13을 그까지다가 대입 설정하라는 얘기죠. 즉 C 언어와 같은 형태가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이드 셋업 이 스케치 프로그램은 크게 두 갈래로 다룬다고 얘기했었죠. 하나는 보이드 셋업하고 하나는 이렇게 루프 함수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보이드 셋업 함수를 보면 보이드 셋업 함수는 모든 아두이노 프로그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함수 두 개 중 하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이드 셋업하고 보이드 루프는 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보이드 셋업은 프로그램 시작 시 한 번만 실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핀을 설정을 해주고 그 핀이 그 범용 핀이 출력으로 쓸 것인지 입력으로 쓸 것인지 그렇게 결정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핀 모드라는 것이 이렇게 있어요. 이 핀 모드라는 것은 아두이노의 함수입니다. 함수. 어떤 함수냐면 이 핀 모드라는 그 핀이 어떤 모드냐면 각 핀에 입력으로 할 것인지 출력으로 할 것인지 입력 모드로 할 것인지 출력 모드로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핀 모드라고 한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러면 여기 핀 모드 LED 아웃풋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핀 모드 LED 아웃풋. 핀 모드라는 것은 그 핀이 입력으로 사용할 것인지 출력으로 사용할 것이 결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LED가 뭐였어? 위에서 13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쓰면 핀 꼭 이렇게 M자는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런 다음에 가로 열고 LED가 13이니까 13. 13번 핀을 아웃풋 대문자로 될 수 있으면 꼭 대문자로 이렇게 그대로 써줘요. 이 말은 뭐냐면 13번 핀 여기서는 LED였었는데 LED를 출력으로 설정하라는 겁니다. LED가 13번 핀을 여기서 13번 핀은 아웃풋 출력으로 설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13번 핀은 외부로부터 데이터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출력으로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어떤 핀에 대한 입력과 출력의 어떤 모드 설정을 우리가 할 때, 초기화를 시킬 때, 초기 설정을 할 때 필요한 것이 보이드 셋업 함수에서 우리가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 처음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우리가 막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잘 작성할 수 없듯이 하나씩 우리가 학습해 나가자 보자는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그러면 보이드 셋업 함수가 무엇을 하는지를 대충 알았어요. 근데 보이드 루프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죠. 여기 6번. 자, 보이드 루프 함수는 모든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두 개의 함수 중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두이노 프로그램에서는 무조건 셋업과 보이드 셋업 함수와 보이드 루프 함수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셋업 함수는 일반적으로 핀의 설정, 입력, 출력 결정하는 어떤 값을 정의하는 그런 데 사용을 했지만 루프문은 루프문 안에 작성된 코드는 아두이노가 켜져 있는 동안, 그러니까 아두이노에 전원이 들어와 있는 동안 걔는 무한 반복이 되는 겁니다. 무한 반복이.
그 무한 반복을 안 시키려면 그 함수를 벗어나든지 아니면 전원을 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부분 프로그램의 소스 프로그램은 루프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여기 디지털 라이트라는 것이 있어요. 물론 여기서 보면 디지털 라이트, 그 다음에 딜레이, 그 다음에 디지털 라이트, 그 다음에 딜레이, 이런 것이 이제 아두이노 프로그램, 스케치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아두이노 프로그램의 함수인데, 이와 같은 것은 또 물론 뒤에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할 겁니다. 학습을 하지만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핀에 디지털 라이트 LED 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렇게 D I G I T A 대문자 W R I T E 이렇게 해놓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LED 그 다음에 하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이것은 디지털 라이트 함수는 뭐냐면 출력핀의 상태를 지정을 하는 거예요. 출력핀의 상태를 지정을 하는데 출력핀의 상태가 이 디지털 값이기 때문에 출력핀의 상태가 로우 아니면 하이 이 두 가지로 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LED라는 것은 몇 번이었어요? 13번 핀이었죠. 그 13번 핀은 요 보이드 핀 모드 보이드 셋업에서 13번 핀은 출력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럼 아두이노가 이렇게 보드가 있으면 여기 범용 출력 핀 여기서 그 중에 하나가 13번 핀이에요. 여기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쭉 써 있어요. 아두이노 보드 이렇게 보면 그 중에 13번 핀을 여기 13번 핀을 출력으로 쓰라는 거예요. 출력으로 신호를 외부로 아두이노 보드에서 외부로 이렇게 내보내는 얘기죠. 내보낼 때 어떤 값을 내보내냐면 디지털 라이트 LED 하이니까 여기에 하이 값을 출력하라는 얘기죠. 전원으로 얘기하면 디지털 플러스 5V 숫자로 표현하면 1 이 5V 하이 값을 내보내라는 겁니다. 예. 그런 거고요. 왜냐하면 LED가 출력 모드로 썼기 때문에. 그러면 요 13번 핀에가 LED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이 LED에 5V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들어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요 8번 핀에 보면 딜레이 1000이라고 되어 있죠. 딜레이 1000이라는 것은 뭐냐면 딜레이 함수는 지연시키라는 겁니다. 지연시키니까 딜레이 함수는 단위가 기본적으로 미리세컨이에요. 그 1000이니까 1000ms만큼 지연시키라는 얘기입니다. 1000ms 지연 난다는 얘기는 1초 동안 지연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디지털 라이트 LED 하이니까 5V를 딱 인가를 시키면 LED에 불이 딱 들어오게 됐죠. 1초 동안 5V가 지연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 다음에 9번 문장을 실행을 하는데 이 9번 문장이 디지털 라이트 LED 로우가 되어 있죠. 그럼 비로소 여기에 5V가 아니고 5V였다가 1초 후에 다시 이 13번 핀에 록값 0V를 출력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3번 핀에 LED니까 LED의 불이 어떻게 됩니까? 오프 꺼지겠죠. 이렇게 꺼질 거란 얘기죠. 그죠?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요 딜레이 1000이죠. 역시 또 1초. 요거를 어떻게, 요 루프를 무한 반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이가 나가는 동안 불이 켜졌다가 1초 후에 다시 불이 꺼지고, 그러니까 1초 동안은 불이 켜지고, 다시 1초 후에 불이 꺼지고, 요거를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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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무한 반복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링크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왔길래 간단히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뒤에서 디지털 라이트 함수나 딜레이 함수는 다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할 거니까 처음에 나왔길래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소개를 한 거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그러면 보통 여기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다 작성을 했으면 프로그램 다 작성했으면
여기 이렇게 화살표가 있어요. 이 화살표를 딱 눌러야만, 아두이노가 그 컴퓨터에서 아두이노 쪽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이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 하면서 입력을 해도 되고요. 요거 누르면 컴파일을 하는 거고요. 요거 누르면은 아두이노에서 즉 PC에 있는 요 스케치 프로그램에서 요 아두이노 보드로 프로그램이 이렇게 전송이 돼서 아두이노 보드의 메모리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얘기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시리얼 모니터라고 하고요. 옆에 이렇게 모니터를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와 같은 것이 우리가 지금은 이제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그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는 법,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그 프로그램이 IDE 프로그램에서 우리가 이제 스케치라는 에디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스케치 프로그램은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은 크게 보이드 셋업하고 보이드 루프문으로 크게 두 분류로 구성이 된다. 그래서 대부분 중요한 프로그램들은 루프문에 들어온다. 루프문에서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는 얘기죠. 그 루프문은 어떤 외부의 영향이 없으면 전원을 뺀다던가 루프를 빠져나가지 않는 이상 그 루프문은 무한 반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컴파일하고 요 화살표 키를 누르면 요 프로그램이 모니터에 들어있는 이 프로그램이 아두이노 보드로 이렇게 아두이노 보드에 MCU에 있는 그 메모리에 저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지금까지 아두이노 보드의 어떤 전반적인 흐름을 살펴봤어요. 아두이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아두이노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하면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스케치에서 프로그램 작성하면 아두이노 보드로 어떻게 입력을 해야 되는지, 이것이 만약에 이렇게 IDE 환경이 아니고 USB로 안 아니고 JTAG 하면 JTAG라는 요 케이블이 하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좀 번거롭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학습을 이제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필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이거 이외에 여기 이제 여러분 여기 브레드 보드가 이렇게 있게 될 거예요. 브레드 보드가 있고 여기 이제 뭐 IC나 저항이나 그런 것은 회로를 모터나 이런 것을 센서나 이런 것을 회로를 이렇게 브레드 보드에 꾸며놓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아두이노하고 이렇게 입출력 되도록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시켰으면 연결된 각각 핀들을 여기서 그 핀에 대한 프로그램을 해주면 우리가 이제 설정을 해주고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아두이노 보드로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요 작성된 그 외부에 작성된 회로가 동작을 할 거라는 거죠. 이 시뮬레이션 보통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두이노 서킷 시뮬레이터라는 것이 123D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토데스크에서 사용하는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무료로 이 캐드 소프트로 유명한 그 오토데스크사에서 서비스하는 무료 회로 시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옆에 그 IC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회로를 브레드보드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레드보드 요 기본 아두이노하고 그 브레드보드가 이렇게 모양이 있는데 요 빨간 선과 이런 것은 이제 전원과 접진을 하는 거고 요 회로를 이렇게 이렇게 불러다가 들어가서 이렇게 놓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넣어가지고 회로를 이렇게 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 창에서 우리가 그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서 그다음에 컴파일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딱 보내면 여기 있는 회로가 이렇게 이 컴파일에서 동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시뮬레이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실습을 이제 수업을 이 장에서 본격적으로 수업을 하면 이 오토데스크라는 이 서킷 시뮬레이터를 갖다 놓고 아마 이제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어떤 말로 하다 보니까 좀 쉽지 않은데 어쨌든 1장에서는 우리가 아두이노
우노나 혹은 아두이노 메가 2호를 건 가지고 그 MPU 가지고 이제 실습을 하고 그 아두이노의 프로그램은 스케치라는 프로그램인데 스케치에는 그 보이드 셋업 있고 보이드 루프가 있고 그 셋업과 루프 안에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고 물론 그 이외에 이제 뭐 핀값 설정하는 것은 벗어나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가 실제 실습을 수업을 할 수 없으니까 이 사이트에 가서 우리가 실제 이제 소자를 갖다 놓고 실제 동작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실제적으로 브레드보드에다 갖다 놓고 이제 실습을 하는 거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